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2월 19일 장애인 특별 공급을 이용하여 부정청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범법자 102명을 적발하여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집값 담합을 하는 행위는 금년 2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여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와 불법 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집값 담합 행위와 다자녀 청약 통장 장애인을 매수하여 부정 청약을 하는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 결과 브리핑입니다. 수사 개요와 수사 결과, 위법 사례, 향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사 개요와 결과입니다. 수사 기간은 금년 3월부터 7월 말까지로 부동산 수사팀 8명을 투입하여 집값 담합, 부정청약, 불법 전매,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하여 기획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총 80명을 적발하여 5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6명은 형사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자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 공급을 이용한 부정 청약자와 브로커 22명, 전매 금지 기간 내 불법 전매자, 알선자, 브로커 12명,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자 등 35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 실거주자 모임에 약 300여 명이 되는 회원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금매 등으로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 사이트에 광고된 중개 물건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자고 회원 간에 담합을 합니다. 이후에 회원들이 집단으로 12개 중개업소에 46건의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를 하자 허위 매물로 신고된 중개 매물은 광고가 삭제되고 허위 매물 광고업소는 허위 광고업소로 인해서 낙인이 되어서 일정 기간 광고를 하지 못하는 페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금매를 원하는 매물 의뢰자는 매매가 불가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광고업소는 그러니까 부동산 업소는 최장 14일간 광고 행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업에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지난 2월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 저희 특사경에서 최초로 적발한 사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친목단체를 구성해서 비회원과의 중개를 제한한 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한 공인중개사 A는 지역 친목단체인 공인중개사 B에게 매수인이
있으니 공동 중개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B는 이 공인중개사 A가 비회원 관계로 공동 중개를 거절하고 친목회 일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규 회원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로 새로 개업한 그 공인중개사는 결국 비회원에 대한 영업차별을 가함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집값 담합을 일삼아 온 경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로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대전시에 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 B에게 경기도에다가 공동으로 중개업을 하자고 해서 함께 공모를 합니다. 결국 경기도에다가 부동산을 개설해서 등록을 한 이후에 이 공인중개사 B는 대전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 A는 부동산 개설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중개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거래가 성사돼서 공인중개사 B는 계약서에 단순히 서명과 날인을 하고 무자격자 A와 공인중개사 B는 공인중개사 보수를 서로 나눠 가지면서 불법 중개 행위를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자녀 세대 청약 통장을 매수해서 부정 청약을 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브로커 A는 청약 통장을 매수를 광고하면서 전봇대에다가 청약 통장 매수, 그다음에 다자녀 전화 상담 환영이라는 광고 문구에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광고를 합니다. 이를 본 4명의 자녀를 둔 청약 통장 보유자가 브로커 A에게 연락을 합니다. 브로커 A는 이 청약 통장 보유자를 브로커 B에게 소개하면서 소개비로 1,0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습니다. 이후 브로커 B는 청약 통장 매도자에게 청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받아서 그 대가로 5,500만 원의 5,5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브로커 B는 이후에 성남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통장 매도자의 이름으로 부정 청약해서 당첨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2개월이 지난 후에 이 분양권을 불법 전매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천만 원에 전매를 하게 됩니다. 이 브로커 A와 브로커 B, 그 다음에 청약 통장을 매도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최종 매수한 이 불법 전매 매수자는 아파트를 반납하게 될 처지에 이를 상황도 발생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수사 범위를 확대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10대 1 이상으로 높았던 아파트 2만 3천여 세대에 대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있는지 이미 지난 1월에 수사를 착수하여 현재 혐의자에 대하여 영장 청구 등 수사 중에 있으며, 또한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등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한 기획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집값 담합, 불법 전매, 무자격 무등록 중개 행위에 대하여 첩보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내에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범법자를 색출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